네, 색깔 있는 인터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4차 청문회 오전 질의가 끝났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중요한 팩트들이 몇 가지 나와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네, 다 모두 고생하는 거죠. 뭐. 예. 네. 어제 무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의원님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습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시민 제보가.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많이 보내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화여대 부분을 맡고 있질 않아서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의원님들끼리 좀 네, 분야를 나눠서 네, 질의를 네. 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오전에도 역시 중요한 팩트들을 몇 가지 공개를 좀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문건을 보면 지금 아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국조특위위원들에 대한 성향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설명 내용도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앞장에는 자기네 직원들이 이 국조와 특검에 어떻게 대응해야 그렇죠. 되는지에 대한 대응 요령.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네. 우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스포츠재단에서 국조특위 위원들 성향까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도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하고 네. 과연 이런 문건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너무 내용이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 인터뷰 끝나고 네. 점심시간에 가서 정말 본인이 만들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새누리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을 파란색으로 네. 색칠을 했어요. 이완영 간사,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 이렇게 3명이 포함이 돼 있고요. 빨간색으로는 안민석 의원하고 의원님이 언더라인이 돼 있습니다. 네.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친박은 청색, 그리고 적색은 저공격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네, 예,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공격수, 고공격수. 이 구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그렇게 분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동안에 안민석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친박 의원으로 분류된 그 세 분 중에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네. 맞는 의원도 있고 또 한 분 정도는 조금 억울해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청문 과정에서도 이게 좀 묘하게 겹치는 영역들이 있어서 네. 이제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특검 대응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를 최 회장이라고 언급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관련 기사를 확보해서 기업들의 민원 대가에 따른 기금 출연 증거를 확보하고 재단 재산의 귀출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건가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이 재단을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쪽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뇌물죄, 그러니까 전경련이 다 했다는 쪽에 그 전경련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은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재위에서도 이승철 부회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처음에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안종범 수석까지 그 몸통이 밝혀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 네. 여기도 보면 자기네들은 아무튼 노출을 안 시키면서 정경련을 앞세우는 네. 그것이 좀 강하게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국면 전환을 꾀하는 네. 이런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해가지고 다 역할이 규정이 되어 분담이 돼 있어요. 있습니다. 분담이 네.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노승일 씨의 경우에는 최고 독일. 여기서 독일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정유라 씨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네. 그 노승일 부장이라는 분이 네. 독일 현지에 가서 네. 그 비덱스포츠라는 그 회사를 세우는 과정과 네. 또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귀국했던 걸로 제가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오늘 그 질의에서 의원님께서 정동춘 이사장은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 문건들을 통해서 감추려고 했던 핵심 진실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 전화 대화 내용에 보면은요, 왜 사무총장을 못 막았냐 질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사무총장을 못 막았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많이 노력했지만 네.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워낙 완고해서 그 부분을 보더라도 정동춘 이사장은 어쨌든 최순실 씨의 이야기에 충실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건을 네. 보면 문건에서도 어쨌든 그 직원들마다 다 행동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꼼꼼하게. 네. 예.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최순실 씨의 지휘 이런 게 있었다. 정동춘 씨는 본인이 뭐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요것은 최순실 씨의 지휘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나. 청와대하고 저는 교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네. 측면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재단이 그 재벌로부터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돈에 대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되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려면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기 전에는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탄핵 절차까지 그렇게 그런 것 꼼꼼하게.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문건은 청와대와의 교감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최순실 씨의 육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개는 위증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게요. 도대체 최순실 씨가 누구한테 지시하는 걸까? 이 전화의 주인공이요. 네네. 이 전화의 주인공은 이 재단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네. 네, 재단에 있는 사람한테 미르 K 재단. K 재단. 네, 네, 네. 그러니까 재단에 있는 사람 일종 네. 실무자. 네. 그러니까는 재단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군요. 네. 재단 관계자한테 지시를 하는 업무 네. 지시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SK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관련 대가성 뭐 이런 얘기를 좀 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 그걸로 가겠네가 국조를 의미하는 건지, 뭐 아니면 뭐 특검을 얘기하는 건지, 네, 이거 이제 자기네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게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있구나. 응? 예, 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네. 이거 모르겠습니다. 좀 더 파봐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현식 총장 얘기한 걸 왜 못 막았냐 이런 질책을 하면서 막 한숨도 쉬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뭘 좀 얘기를 짜보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성한 뭐 돈을 뭐 요구했다 이렇게 짜보라. 이거 오늘도 뭐 얘기를 좀 짜보라.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검찰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배신자로 모는 거죠. 그리고 녹취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네. 그거 왜 미리 얘기 안 했어?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왜 미리 얘기 안 얘기 안 했어? 했어. 네. 본인에게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 아니요. 이제 왜 서로 만나서 얘기를 못 했냐. 네. 서로 만나서 입을 좀 맞춰놨어야지 네, 그런 네, 것도 안 하고 네. 니네 뭐 했냐 이런 질책인 건가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벌어지는 건데요. 의원님 오후에는 그러면 네. 이 관련해서 좀 더 집중 질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오늘 사실 저는 이석수 증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 시간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청와대 그 이석수 감찰관법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 법사위원장 맞아요. 시절에.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주로 예. 이제 많이 그 힘을 많이 썼는데 그때 그걸 많이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라도, 예. 이번 일이 발단이 된 거라서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의 증언으로 몇 가지가 좀 사실 확인이 됐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방법원장 네. 그리고 문화계 인사인 이회수 씨에 대한 사찰.
저희가 MB 정부 때 그 민간인 사찰 의혹이 폭로가 된 뒤로 이건 없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저는 더 강화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MB 때보다 더 왜냐하면요, 강화됐다. 청와대 뉴미디어실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뉴미디어실에서 야당 의원들을 감찰한 자료가 얼마 전에 맞아요. 보도됐잖아요. 예, 거기 예. 제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건 완전히 이제 청와대가 알아서 하는 거죠. MB 때는 청와대에서 몰래 숨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예 기구를 만들어서 대놓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오후 또 이 그 국정조사 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국민들께 지금도 아마 그 좋아요가 엄청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 열심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그 청문회는 국민과 하는 청문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